뭐라고요? 한국인?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구만 이봐요. 이거 중국에서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말이 어색한 남자가 있는데요. 경찰들이 점점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르게이 전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작은 수출입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왔어요.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 소련에서는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고려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게 했지요. 고려인들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집에서만은 한국 문화를 지키고 한국어로 소통하며 한국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이 먼 꿈처럼 느껴졌고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제게 맞는 곳이 아니라고 믿었답니다. 마치 여우의 심포도처럼 먹어보지 않아도 나도 맛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한국은 할아버지의 고향이지 내 고향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왔죠. 비록 제 가족은 한국 혈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나 회사, 사회 곳곳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겪으며 한국과는 거리가 먼 삶을 선택했어요. 가족이 지어준 한국 이름이 있었지만 세르게이로 불리기를 원했죠. 하지만 제 아내 리아나와 아들 이반은 달랐어요. 리아나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늘 감탄하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녀는 한국이 본국이라 믿으며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아들 이반 역시 리아나의 이야기마다 눈을 반짝이며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런 가족들의 기대에 조금씩 마음 한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리아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르게이, 우리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우리 뿌리를 직접 느끼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반은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저는 여전히 한국은 타국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어려웠지만 가족의 따뜻한 믿음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출발 날,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꼭 쥐었어요. 공항의 밝은 간판과 분주한 모습이 저에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저는 그날 이제 정말 한국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공항을 나섰습니다. 리아나와 이반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아내 리아나의 손을 꼭 잡고 아들 이반이 제 팔을 꽉 붙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항은 정말 넓고 한글과 영어로 된 밝은 간판들이 여기저기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제가 그동안 의심만 했던 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분주한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에 깔끔한 바닥과 잘 정돈된 줄, 그리고 몇몇 공항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감싸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한국은 차가운 나라라는 생각이 조금씩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아직도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저는 최대한 편안하게 이 경험을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탑승구 근처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단정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우르르 나타나더니 한 경찰관이 엄한 표정으로 저희를 따라오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완전히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분들이 다가와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순식간에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리아나와 이반과 떨어져 버렸어요. 리아나는 멀리서 세르게이, 제발 기다려 라고 외쳤고
입안은 작게 아빠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경찰관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틈도 없이 여권 위조 및 밀수 혐의라며 단호하게 제게 명령하며 저를 이끌고 갔어요. 저는 결국 창문도 없는 작고 음침한 조사실에 앉게 되었어요. 그곳은 너무 차갑고 답답해서 저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저는 한 번도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는데라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아픔이 이 순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한 경찰관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고 그분이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제 한국 여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평생 꿈꾸던 한국 여권이 제 손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권을 받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결국 그 고생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그때 경찰관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웬만하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관 관계자가 차분하게 다가와 제 여권을 꼼꼼히 관찰했어요.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 이름도요. 대체 뭐가 문제요? 몇 분 후 경찰관들이 결국 제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대사관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하기를 중국인 브로커들이 위조 여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어렵게 만든 여권도 위조가 되었다고 해요. 위조 여권을 구입한 중국인이 먼저 입국한 바람에 제가 졸지에 가짜가 되어버린 거죠. 경찰관들은 저에게 연신 사과를 했고 꼭 그 중국인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해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리아나와 이반이 기다리고 있는 복도로 나갔어요. 그때 저는 가족이 다시 곁에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리아나와 이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렇게 힘든 순간도 결국 지나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비록 그 순간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제 한국 여권이 저에게 진정한 정체성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예전의 엄격하고 차가운 한국에 대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조금씩 제 진정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항 조사실에서 풀려난 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 차가운 방에서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했던 제가 경찰관이 제 한국 여권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 여권이 들어있던 봉투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저는 그 여권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수많은 서류 작업과 여러 번의 면접, 그리고 수많은 좌절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어요. 가끔은 그 여권이 제게 무리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 작은 서류가 제 진짜 정체성을 증명해 주게 되었어요. 대사관에서 오신 한 관계자께서 세르게이, 귀하는 정당한 한국 시민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번쩍 켜지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그동안 겪어온 모든 고생이 결국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관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목에 묶인 수갑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조사실을 나온 후 서둘러 리아나와 이반을 찾으러 갔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았어요. 그때 그들의 안도하는 모습이 제 가슴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반이 아빠, 이제 자유예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와 리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과 함께 다시 모여서 우리는 천천히 밖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여권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떠올렸어요. 서류를 작성하느라 긴 날들을 보내고 불안 속에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들어 주었음을 느꼈어요. 공항 내부를 거닐다 보니 저는 한국의 여러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한글 간판을 읽으며 미소 짓는 사람들, 여행객들을 도와주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모습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차갑고 엄격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항 라운지 한 켠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다 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가올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상상해 보았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저와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며 제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가 그려졌어요. 비록 경찰관들이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던 두려운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한국 여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열쇠였어요. 이 여권 덕분에 저는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가슴은 안도감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 옛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한국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리아나의 따뜻한 손길과 이반의 신나는 목소리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드디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제 한국 여권은 이제 제 정체성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소중한 상징이며 저와 제 가족은 앞으로 한국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항에서 겪은 소동 후 저와 가족은 서울로 나와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밝은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도로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켠에 작은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리아나와 이반과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과 여러 광고판들이 제 눈에 띄었고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첫날에는 리아나가 전통시장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신선한 과일 냄새, 구운 밤의 향, 그리고 매콤한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상인들이 웃으며 가격을 외치고 손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때 생각했던 엄격하고 차가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둘러보면서 이런 따뜻한 모습이 바로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 한켠을 걷다가 한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든 김치와 여러 전통 음식을 파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고 이런 소소한 정성이 모여 한국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리아나는 세르게이, 이런 경험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듣기만 했던 이야기들이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라고 말했고 이반은 신나게 작은 간식들을 맛보며 즐거워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한적한 강가에 있는 작은 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 잔잔한 음악에 맞춰 산책하는 모습들이 모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으며 혹시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조금씩 새로움과 희망이 피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제가 방문한 전통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었어요. 전시된 유물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꿋꿋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보면서 제 가족의 역사와 연결된 깊은 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저는 우리의 역사는 참 힘들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것도 많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리아나와 이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 식당에서 맛있는 반찬들과 따뜻한 국물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친근한 곳임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리아나와 이반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추억들을 쌓아갈지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가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새로운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줄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처럼 그날의 경험들은 제게 한국이 단순히 규칙과 제도로만 이루어진 차가운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 소중한 문화, 그리고 깊은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서 몇 달을 지낸 후 우리 가족은 광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광주는 서울의 분주한 도시 생활과는 달리 조금 더 여유롭고 진짜 공동체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광주에 도착했을 때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길가에는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공원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넓은 길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고 바람은 포근하게 불어와서 마치 여기가 내 집이 될 거야라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저는 그때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드디어 내 삶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 리아나는 한글 간판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우리 아들 이반은 신나게 자리에 앉아 새로운 모험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얼마 후 우리는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어요. 그 동네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 후손들이 함께 살아오던 바로 유명한 고려인 마을이었어요. 그곳은 옛것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길거리마다 다정한 이웃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오래된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제 아내 리아나가 직접 디저트 카페 라 돌체 비타를 열게 된 일이었어요. 리아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였고 이곳 광주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 사람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카페는 작지만 아늑하고 밝은 색감과 전통 문양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각 구워낸 케이크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그리고 특별한 메뉴인 두바이 초콜릿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매일 리아나의 카페에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가게 문 앞에서 사람들이 디저트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조각의 전통과 문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리아나는 손님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맞이하며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었어요. 덕분에 카페는 점점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어갔어요. 저는 광주에서 제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상품을 한국과 연결하는 무역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니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한 우리 아들 이반은 새로운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반은 매일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단어와 노래를 신나게 이야기해주며 자신의 작은 꿈을 키워갔어요. 그의 밝은 미소와 호기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우리 가족은 아파트 작은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부드러운 빛과 선선한 바람 속에서 오늘 하루의 경험들을 나누며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광주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 그리고 공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제 한국 여권은 이제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희망을 상징하는 소중한 열쇠가 되었어요. 오늘 저는 광주 거리에서 걸으며 제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요. 이곳에서 저는 저의 뿌리를 다시 찾고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이처럼 광주에서의 새 삶은 저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렇게 극적인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체포되었다가도 결국 한국 국적의 증거인 한국 여권 한 장으로 모든 오해가 풀리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적 문제를 넘어서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강력한 보호막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려인들은 한반도를 떠나 먼 이국 땅에서 수많은 차별과 고난을 견뎌야 했지만 한국은 그들을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이젠 더 이상 고려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국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한국인 세르게이 전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증조할아버지 때 소련으로 끌려가 평생 이방인 취급을 받던 고려인 가족이 두 세대를 거쳐 결국 한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힘과 따뜻함을 체감하신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